세월호보다 후퇴한 참사 대응, 피해자 권리 보장해야. 김성진 기자. 12구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재난 안전 전문가들이 정부의 실패를 되짚어보며 피해자와 시민이 참여하는 재난 대응과 진상 규명, 공동체 회복을 강조했다.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를 포함한 여러 단체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진실과 투쟁 그리고 공동체 회복의 과제라는 주제로 참사 1주기 학술대회를 열었다. 생명사회 시민넷 최희천 박사는 첫 세션 주제 발표에서 국제적 기준에서 재난의 회복이 강조되고 있지만 우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같은 제도에서는 그 개념이 약하다며 이 때문에 피해자와 시민의 관점이 달라지고 그들이 가진 문제의식과 해결책도 멀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우리의 재난안전법에서는 재난과 참사를 인적, 물적 피해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공급자적 시각에서 어떻게 하면 정부 기능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중심을 두게 된다며 그러면 공동체 신뢰 붕괴나 사회적 갈등에는 관심이 없어지고 또 다른 갈등과 문제 발생하게 된다고 했다. 실제 재난 대응과 이후 피해자 지원 과정 등에서 일방적으로 피해자 권리를 배제함으로써 정부가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린 사례들도 확인됐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인영 변호사는 사회적 참사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 내용을 인용해 현장 수습 활동 전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정보는 사망정보, 사상자 명단, 상태, 이송정보라며 이태원 참사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전혀 제공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구급차 이송 과정에서 지인들이 유가족에게 정보를 알리고 싶어서 동승을 요구하고 정보 제공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부했다며 다목적 체육관에서도 가족들이 희생자 신원 확인을 요청했을 때도 관계자들은 모두 거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참위 보고서에서는 희생자와 유가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시신 인도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지만 이태원 참사에서는 오히려 유가족에게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이뤄진 점도 지적됐다. 조 변호사는 속옷까지 전체 탈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고 목에 칼로 그은 흔적이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관계자들은 제대로 된 설명을 한 사람은 없었다며 참사의 피해보다 마약 같은 범죄 연루 가능성에 초점을 둔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했다. 정부 발표도 일방적이었다. 조 변호사는 정부는 유가족이 아닌 언론 브리핑을 제일 먼저 진행함으로써 참사의 책임을 회피하고 정부가 얼마나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지 홍보하기에 급급했다며 중대본이 12월 2일까지 23번 브리핑하면서 전체 유가족 대상으론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피해자나 생존자 지원도 전혀 당사자의 관점을 반영하지 않고 있었다. 조 변호사는 참사 초기 상담 내용이 정부기관에 유출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정부 지원 심리 지원을 이용하지 않고 민간의 심리센터 등에서 상담받는 경우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생존자 지원도 형편없었다. 조 변호사는 생존자들의 경우 빠르게 귀가 조치했을 뿐 유가족 지원과 다른 별도의 지원 창구를 마련하거나 안내하지 않았다며 생존자에 대한 진상조사는 생존자의 트라우마를 심화시켜 2차 가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한 생존자의 경우 유가족과 함께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이 유가족 앞에서 생존자에게 왜 당신만 살아남았다고 생각하는지와 같은 질문을 했다고 한다며 생존자는 유가족 앞에서 그런 질문을 받고 나서 자신이 살아남은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피해자를 제외하고 반성도 없이 내놓은 정부의 재발방지 대책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실패는 반복됐고 이는 1년도 되지 않아 오송지하차도 참사로 반복됐다. 이태원 참사 당시 정부는 일방적으로 국가애도 기간을 선포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 원인 조사를 건너뛴 채 윤 대통령이 주문에 따라 참사 열흘 만에 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TF를 구성하고 올해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교인문사회 연구실 전주희 연구원은 참사 발생 12시간도 지나지 않아 국가애도 기간이 선포된 것과 불과 열흘 만에 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TF를 구성하고 3개월 만에 종합대책을 발표한 흐름은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 참사를 어떤 기조로 수습하고자 하는지 보여준다고 했다.
그는 일방적인 국가애도 기간 선포에 대해선 참사를 사고로 축소 왜곡하고 사고에 따른 보상으로 지원을 한정했다며 사고 보상이라는 프레임 내에서 국가 책임을 다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합리화하기 위해 가장 먼저 애도의 시공간을 국가가 점유한 것이라고 했다. 또 종합대책은 재난의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안전 패러다임의 전환을 공언하고 재난 이후 새로운 시민주체 형성을 가로막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개입을 차단했다며 사고조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선제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음으로써 이태원 참사라는 실체적인 사건을 사회적 기억에서 휘발시키고자 한 것이라고 했다. 전 연구원은 특히 정부의 종합대책이 제시한 5대 전략 65개 과제와 관련해 지자체장의 재난관리 교육은 포함되어 있지만 행안부나 대통령실의 재난 대응 시스템과 재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2년 8월 발생한 수도권 지역 집중호우 피해, 10월의 카카오 먹통 사태 당시에도 재난 컨트롤 타워는 작동하지 않았고 이태원 참사 이전에 이를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면밀한 사고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위험은 잠복된 채 증폭되어 이태원 참사로 드러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형적으로 사고조사의 부재와 책임 회피의 결과가 종합대책에 그대로 투영됐다고 평가했다. 전 연구원은 무엇보다 종합대책의 재난 피해자와 공동체 회복의 과제는 빠져있다며 이는 현재의 재난 상황을 지주옥, 재난 이후의 시간을 이미 지나간 것으로 이미 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했다. 그는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사후적으로 반영할 것을 명시하지 않고서는 왜 이토록 시급하게 개선안을 제출했는지에 대한 명분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재난 상황에서 피해자와 시민의 참여가 여전히 권리로서 보장되거나 반영되지 않는 현실과 관련해 4.16 세월호 참사 단체에서도 목소리를 보탰다. 4.16 재단 박성현 위원은 피해 당사자의 말을 경청해야 한다. 재난 참사 회복의 주체이자 시민으로의 존중이 필요하다며 시혜적 관점에 재난 참사 피해자를 대해왔던 사회적 습관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와 궁평 지하차도 침수 참사를 보면 오히려 세월호 참사 때보다 더 후퇴한 지원 체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자 지원의 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본 아카시시 불꽃축제 참사 유가족들이 이태원 참사 등 다른 피해 가족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의 의견을 전달하고 교통국 신입직원 교육활동에도 참여하는 것 등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피해 당사자가 사회적 기여를 경험함으로써 삶에 대한 회복력 증진에 도움될 수 있다고 했다. 박 위원은 끝으로 사회적 교훈을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10년 전 참사에는 이행했던 것을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 과정을 거쳐 권고한 내용이 적용되고 있지 않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사회적 교훈을 외면하지 말고 더 나은 방식을 찾기 위한 정부와 사회의 성숙한 태도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학술대회는 이날 오전 재난과 권리를 배제한 안전대책 비판을 시작으로 오후 재난과 공동체 한중일의 사례, 재난과 축제 이태원과 헬로윈이 잇따라 열린다. 학술대회 2일차인 25일에는 재난과 지역 재난 일상화와 시민참여, 재난의 지구화와 연결성 등을 주제로 학술대회가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현장 참여나 시민대책회 유튜브 채널 생중계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